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지루나 대 오사수나. 자, 일단 이제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라인업 안에서의 좀 최상의 좀 전력을 이제 좀 구축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 뭐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도우비크를 포함해 이제 지난 시즌 이제 3위까지 올려놨던 주축 선수들 이제 다수가 좀 떠나면서 전력이 많이 약해졌고, 그리고 이런 점이 반영되듯 이제 시즌 시작부터 좋지 못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꼬마 상대로 이제 3대0 대패를 당하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죠. 자, 아무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이제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지난 시즌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다,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일단 뭐 영웅들도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지로나가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. 자, 다만 근데 현재 지금 지로나의 그런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쉽게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좀 공격 전개가 좀 좋지는 못해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좀 볼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좀 답답한 공격력을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,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지로나의 그런 공수 전환이 느리고, 그리고 특히 좀 역습에 많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데려 당할 경우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지로나가 제 아무리 좀 홈이라고 해도 생각보다는 뭐 쉽게 경기를 좀 주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, 이렇게 한번 좀 전달해 드립니다. 아이고, 오누티자님, 치치도치페이님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치치더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치치도치페이님 일주일 패키지 아이고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일단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기간이랑 사항도 같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. 다시 한번 이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방금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확인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아무튼 네, 다시 한번 250개 후원 이제 감사드립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제 계속 좀 이제 이어서 가 보면은 약간 이런 점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뭐 오사수나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좀 지루나를 가져가기보다는 배당 대비 그래도 오사수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사수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오사수나 프랜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2.5점 언더. 자,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대 레알 마드리드. 자, 일단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누자이가 결장,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링어 그리고 카마빈가 등이 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. 자, 아무튼 좀 벨링엄의 좀 결장은 레알 마드리드한테 있어서 좀 타격이 좀 많이 클 수 있다, 이렇게도 좀 전달해 드려야. 자, 일단 이제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수비가 좋았던 편에 속했지만 이제 리그 개막 후 좀 2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에서는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레가네스 상대로도 이제 뭐 멀티 실점을 기록했고, 만약에 뭐 이제 레가네스가 이제 PK 실축을 안 했다면은 이제 실점이 더 좀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. 자, 아무튼 이런 좀 라스팔마스의 좀 최근 그런 좀 안 좋은 좀 수비를 좀 말씀드려봤고, 자,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바야돌리드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보다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이제 직접 뭐 마요르카전에 비해서는 뭐 공격이 좀 더 나았던 경기긴 하지만
여전히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공격 흐름 좋지 못하다. 그쵸. 그리고 그 이제 두 골도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간신히 이제 좀 교체 선수들이 이제 뭐 엔드리크 좀 필두로 해서 좀 득점을 좀 넣은 그런 좀 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주전 선수들의 그런 좀 공격이 뭐 살아났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나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현재 좀 라스팔마스의 좀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, 그리고 특히 좀 측면에서의 수비가 좀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도 좀 비니시우스가 측면을 이제 좀 휘저을 것으로 봐요. 네. 확실히 좀 최근 좀 비니시우스의 좀 폼이 좀 물이 오른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측면에서 좀 두각이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제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수비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격 전개는 그래도 좀 괜찮기 때문에 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뭐 이제 이따금씩 좀 득점 기회는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자, 다만 근데 뭐 라스팔마스가 뭐 이런 약간 좀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아무튼 네,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그래도 뭐 현재 지금 뭐 레알 마드리가 이제 뭐 전체적인 그런 좀 밸런스, 뭐 전력, 그리고 뭐 경기력 또한 그래도 더 낫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간 좀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그렇다고 뭐 라스팔마스의 지금 흐름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, 네,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. 해당이 좀 낮지만 레알 마드리드 승 보는 경기 아니면은 요 경기는 3.5 기준으로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지금 라스팔마스의 좀 공격력과는 좀 별개로 라스팔마스가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좀 득점 올리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혼자 뭐 좀 3골 이상 좀 넣지 않는 이상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 경기는 저는 3.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 3.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리가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2차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엘프스보리 대 이제 몰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. 자, 일단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몰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, 그리고 좀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프스보리가 몰데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, 그리고 이제 몰데의 좀 최근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점수가 좀 별로 안 날 거라 좀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끝이 났어요. 그쵸? 왜냐면 뭐 최근 좀 몰데가 이제 뭐 공격에 좀 치중하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잡는데 좀 더 좀 초점을 두고 있고, 그리고 이런 약간 좀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생각보다는 좀 득점이 안 날 수도 있다 좀 했는데 좀 예상대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끝난 경기였죠. 네. 자, 물론 뭐 최근 좀 밸런스를 좀 중시하는 몰되긴 하지만 지금 1점 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공격에 더 좀 치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지난 1차전보다는 몰데가 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그래도 이제 2차전 같은 경우는 몰데가 좀 더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, 자,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지금 몰데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 실점이 훨씬 더 적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좀 수비가 좀 더 좋았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2차전 약간 좀 엘프스볼이 상대로 오히려 좀 원정에서의 좀 실점이 더 좀 적을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좀 확실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뭐 몰데 같은 경우에는 뭐 메시 좀 이제 수비가 많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좀 이런 수비가 많이 좀 안 좋으면서 좀 실점이 좀 많았던 좀 팀이라고 좀 봤는데 이번 시즌 좀 몰데 그런 좀 원정에서의 좀 실점률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좀 원정 수비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는 좀 높지 않나 뭐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원정 좀 몰데 좀 수비에 관해서도 말씀 들어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엘프스부리가 이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고, 그리고 홈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2차전까지 몰데를 잡고
본선 진출에 올라가는 그림은 솔직히 잘 좀 그려지진 않아요. 네, 그쵸. 그리고 이제 뭐 몰대가 거의 좀 매번 좀 본선에 좀 진출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몰대가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쵸.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몰대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분석 결과 봤을 때 몰대 프랭슨 쪽 보는 경기나 안 그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언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안더레우트 대 이제 FC 디나모. 자,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안더레우트가 이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, 그리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안더레우트가 이제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전반 초반에 득점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질 않았어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디나모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더 라인을 내리며 이제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다 보니까 점수가 굳으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1대 0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양 팀의 좀 큰 전력 차를 고려했을 때 안더레트의 좀 대승까지도 예상이 되었지만 이제 생각보다는 좀 적은 점수 차로 마무리된 경기였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. 네. 자, 아무튼 좀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디나모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이제 무조건 이겨야 이제 본선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차전처럼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것으로 보진 않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. 자, 근데 뭐 이제 디나모가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수비 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,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안더레트도 1차전보다는 디나모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 더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뭐 안더레트 역시 이제 뭐 1차전보다는 더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만한 좀 경기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아무튼 이제 뭐 디나모가 지금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제 안더레트와의 그런 좀 체급차를 고려했을 때는 이기기는 좀 많이 역부족이라고 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괜히 좀 라인을 올리다가 이제 대려 좀 당할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이제 2차전도 안더레트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좀 무난히 본선 진출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그렇죠?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그래도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홈팀인 안더레트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더레트 승보는 경기. 그리고 1엔드 기준으로는 저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오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이제 야기 알로니아. 자,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베아이스가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제 야기 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의심 및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렸네요. 자, 일단 지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가 4대1 대승을 거뒀어요. 네, 그리고 이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주도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뭐 근래 좀 원정에서의 아약스는 홈에 비해 이제 공수 방면에서 많이 떨어지고, 그리고 경기력 또한 많이 안 좋았었는데 1차전에서는 그런 우려와 달리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며 결국 이제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죠. 자, 물론 뭐 이제 아약스가 3점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로운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페예노르트와의 이제 중요한 리그 경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뺄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고 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번 경기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근데 다만 지금 뭐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이제 야기엘로니아와는 전력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고, 그리고 야기엘로니아 역시 3점 차를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전들을 휴식시킬 경우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라인업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아약스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.
자, 아무튼 뭐 이제 1차전에 이어서 뭐 이제 2차전도 좀 아약스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경기력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낮기 때문에 약간 좀 아약스가 더 좀 주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그런 아약스 수비는 더 안정적인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또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잠시만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아약스 승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내 마인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, 3.5 기준은 뭐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아약스 승, 마인승에 3.5 기준 오버로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샴록 대 파우크. 자, 일단 뭐 샴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, 그리고 이제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1차전 파우크가 이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샴록의 수비수가 퇴장을 당한 이후에 이제 더 원사이드한 경기로 흘러가면서 이제 무난히 이제 파우크가 좀 대승을 거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1차전에서도 이제 양 팀의 체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이제 좀 보여줬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 좀 프리뷰를 해봤고, 자,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뭐 4점에 좀 리드를 하고 있는 파우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선발 라인업을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꾸릴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템포 또한 이제 1차전보다는 느리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. 그죠? 왜냐면은 뭐 파우크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좀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좀 2차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힘을 빼면서 좀 여유롭게 좀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파우크가 이제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샴록이 1차전보다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뭐 이제 좀 샴록의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봤지만, 자, 다만 근데 뭐 이런 좀 희망 사항에도 좀 불구하고 여전히 뭐 파우크가 많이 유리한 매치는 맞아요. 그쵸?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뭐 샴록이 이제 뭐 파우크 상대로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샴록이 이제 좀 파우크의 그런 좀 수비를 좀 공략하는 데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도 좀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제 아무리 뭐 샴록이 홈이고 이제 뭐 파우크가 힘을 좀 뺄 수 있다고 해도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한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 그래도 요거는 저는 좀 체급차를 더 좀 본다고 하면은 뭐 파우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그렇죠? 하다 보니까 약간 좀 1차전과 좀 비교했을 때도 뭐 샴록이 좀 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기력이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크를 좀 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파우크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우크 승에 2.5점 언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라츠 바냐루카 대 페렌츠 바로시. 자, 일단 뭐 최근 라인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페렌츠 바로시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, 그리고 양팀 다 득점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며 0대0 생무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페렌츠 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전력이었던 이제 뭐 마르키뉴스와 이제 리스테시스가 이제 떠나면서 공격이 이제 약해졌고, 그리고 이로 인해 득점력 또한 많이 떨어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제 페렌츠 바로시의 전체적인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, 그리고 이제 직전 유로파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이제 보여줬듯이 확실히 좀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죠. 자,
물론 뭐 이제 1차전은 좀 무승부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페렌츠바로시가 뭐 점유율을 60% 이상 가져가며 이제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어요. 네. 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0대0 좀 무승부로 이제 끝난 거에 반해 이제 경기 내용에서는 좀 페렌츠바로시가 많이 앞섰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, 자, 물론 이제 페렌츠바로시가 확실히 이제 원정이라 이제 1차전만큼 점유율을 뭐 높게 가져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페렌츠바로시의 지금 공격이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보라츠 바냐루카에 비해서는 이제 득점 기대값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뭐 제 아무리 뭐 지금 주포가 다 이제 떠난 그런 좀 페렌츠 바롯이라고 해도 뭐 보라츠 이제 바냐루카의 좀 체급차를 고려하면은 여전히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높지 않나 한번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뭐 수비 밸런스도 좋은 페렌츠 바롯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그래도 유로파 본선 진출을 확정짓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페렌츠 바로시가 뭐 비록 좀 원정이긴 하지만 1.5대 그 배당까지 좀 받을 거는 좀 의외긴 한데 이거는 저는 뭐 배당 대비 봤을 때 그래도 네, 페렌츠 바로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페렌츠 바로시 승부는 경기,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언더. 자, 아무튼 그래도 뭐 어떻게든 뭐 페렌츠 바로시가 이제 뭐 본선에 진출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페렌츠 바로시 사이드 보는 경기 어느 반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. 자, 일단은 이제 아포엘 대 이제 RFS. 자, 이 경기는 저는 RFS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네, 언어 분담은 오바. 이것도 솔직히 뭐 이제 배당 대비 했을 때 아포엘이 뭐 한 1.45대 뭐 승배당을 받는 거는 좀 전혀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, RFS 프랜스 좀 배당 대비로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베시타시 대 이제 루가노. 이것도 뭐 배당이 좀 많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시타시 사이드 보는 경기. 근데 안 그래도 이거는 2.5 기준인데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양팀의 그런 좀 난타전을 좀 고려했고, 그리고 뭐 이번 경기도 여전히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충분히 좀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다 좀 득점 기회만 좀 잘 살린다고 하면은 좀 무난히 오바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름이 길죠.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. 네, 이제 풀젠 경기.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배당 대비했을 때 이제 풀젠 햄무나 이제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경기. 안 그러면 어느 반은 요거는 네,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언더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라리가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에 대한 이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